이재명 대표 연대 단식 기자회견문. 윤석열 정권은 민주주의 유린과 의회 정치의 약재를 당장 놓치라. 윤석열 정권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이다. 허나 윤석열 정권은 야당 무시를 넘어 정치 보복의 광기를 보이고 있다. 동해는 일본해가 되고 부자는 감세하고 서민에게는 고통만 주는 무능과 폐악질을 즉시 멈추지 않는다면 국민으로부터 탄핵 퇴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외국의 핵 폐수를 옹호하는 불량 정권은 이제 끝장내야 한다. 후쿠시마 핵 폐수를 막을 어떠한 당당한 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바다에 버려지면 우리의 바다로 번지는 건 시간 문제이며 방사능은 자손만대 공포스런 재앙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권은 일본의 이익을 두둔만 하는 내국 정권이다. 만약 일본의 이익을 두둔한다면 국민으로부터 탄핵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야당을 겁박하는 삼류 정치를 중단하라. 제1야당 대표에게 400여 차례의 압수수색과 먼지털이 수사를 하고 있다. 오죽하면 목숨을 담보로 하는 단식투쟁을 하고 검찰의 칼날에 맨손으로 맞서고 있는가.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꽃다운 청춘 수백 명이 죽어도 예견된 물난리를 막지 못해 국민이 죽어도 사과조차 없는 철면피 정권, 뻔뻔한 정권이다. 군인이 죽어도 선생님이 죽어도 언론의 재갈만 문질린 윤석열 정권은 탄핵되어야 마땅하다. 이에 우리 3인은 정치의 억압과 불안한 현 시국을 심각한 위기로 인식하며 작금의 사태에 책임이 있는 윤석열 정권의 탄핵을 주장하며 무기한 단식의 공화를 들고자 한다. 전주에서, 임실에서, 고창에서 민중의 분노를 대신하여 투쟁과 저항의 횃불을 들고 민심의 들불이 되도록 분연히 나설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하루빨리 단식을 멈추고 국민과 저희를 믿고 더 큰 싸움을 위해 앞장설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국민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최영재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전 이재명 선대위 조직본부 상근부본부장, 성준우 민주당 부대변인, 전 민주당 이재명 선대위 직능 상근부본부장, 유재석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전 민주당 이재명 선대위 나를 위한 정책위원회 위원장 일동.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압박돼서는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명분을 잃고 있다. 실리를 확보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께서는 명분이나 실리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즉 국민의 고통이 너무 심하고 민생을 포기한 정권 때문에 너무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그 고통에 동참하시겠다. 그리고 기꺼이 내 목숨을 던지겠다 이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분이나 실리는 별로 여의도식 문법인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대표님의 건강이나 이런 게 매우 걱정되고 또 대표님이 지금은 지금 드시면서 또 살아서 투쟁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세 분 다 이거 총선에 출마하시는 분이시죠? 그거는 예, 잘 아시다시피 우리 최영재 대표님은 저기에서 오랫동안 정치를 하신 분이고 저는 13년 성남시장 시절부터 이재명 대표님이 가까이 모시다가 작년 3월 9일 대선
패배와 함께 우리 호남에서 새로운 정치 질서를 만들어 보고자 임실로 귀향해서 작년 10월부터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유재석 우리 지난번 경기도 일자리재단 우리 감사님은 지금 현재 고창에서 총선을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단식은 무기한인가요? 아니면 시간을 정해놓은 건가요?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님이 12일째 단식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일반적인 참모라면 얼마든지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무도한 정권은 아마 대표님이 단식을 하든 어떻든 아마 정치가 실종된 이 시대에서 아마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대표님이 원하는 것을 얻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판단했고, 그리고 더 크게 대표님이 살아서 싸워서 이제 크게 대한민국을 바꿔내셔라 이렇게 하는 저희 생각이고, 저희들은 대표님이 너무 오랜 시간 혼자 저렇게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갈 때 무기한으로 그럼 요구사항을 하고 무기한 단식을 무기한 단식은 우선 이제 아까 이제 보도자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그 동조 단식도 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님의 단식을 중단하시라 하는 의미도 좀 있습니다. 너무 건강이 걱정되고 주위에서 이제 그런 여론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신 싸울 테니 대표님은 단식은 건강이 이제 많이 안 좋아졌으니까 중단하셔라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무기한 단식을 하신다고 하면 후남 끝내는 시점이 없다는 얘기인데. 네. 여러 가지를 판단을 고려를 해야 되겠죠. 없다는 게 아니라 정해져 있지 않나요? 네. 어떻게 언제까지 어떤 명분으로 단식을 하겠다, 어떤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겠다. 가장 첫 번째는 이재명 대표님이 단식을 중단하시는 것이 제일 첫 번째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좀 지켜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표님 이후에도 정권이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의지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단식으로 표현할 겁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게 주어진 권한은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선출을 했으니까 국민의 안전과 영토를 보존하라는 그런 이제 막중한 책무가 있는데, 그 영토에는 이제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과거의 역사의 영토, 그다음에 현재의 영토, 미래의 영토가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도록 방관하면서 어쨌든 현재의 영토를 좁혀가는 그런 그 왜곡 행위를 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홍범도 장군의 이를테면 영웅적인 독립전쟁을 저렇게 공산주의자로 몰아서 이를테면 육사 교정에서 내보내려고 하는 것은 과거 역사의 영토를 좁혀가는 거고, 또 미래의 영토는 경제의 영토인데, 지금 우리가 눈떠보니 선진국 그랬었는데 현재는 눈떠보니 다시 10년 전으로 10년 전 20년 돌아가는 회귀한 것 같습니다. 이런 윤석열 정권에 국민은 이미 퇴진을 명령하고 있고, 이제 국회가 분연히 일어나서 탄핵이기를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주장이 저희들이 단식을 하는데 가장 큰 주장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에서 대표님과 함께 동조단식에 들어간 많은 전국의 동지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이제 같이 동시에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고 시작하는 것은 아마 전북이 최초일 것으로 제가 생각이 들고요. 이미 이제 대표님 12일째지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5일차, 3일차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전국에 이렇게 단식에 동조하는 동지들이 한 20명 정도는 전국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식원은 장소는 어디죠? 임실과 부천. 저희가 각자 이제 자기 그 선거구 지역 관내에서 지금 하기로 했고요. 그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의 의미가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단식에 동참하는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이 심각성,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 그 다음에 공포 정치에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는 없는 것이고, 이 동학농민군의 정신으로 저희들이 전북에서 3인이 최초로 단체로 이렇게 들면서 이 봉화가 결국은 전국으로 확장되기를 요구하는, 요청하는 그런 시작이 될 겁니다. 그 장소는 뭐 선거하고는 상관없고요. 장소는 저는 이제 기존에 여기서 농촌을 시작했으니까 여기서 하는 거고, 각 연고가 있는 지역에서 거점별로 연고가 있는 지역을 하는 게 고창에서 구청 앞에 광장에서 그러고, 그다음에 임실 그 시장에서. 저는 저기 이제 아시는 기자님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3월 20일부터 길거리 서명운동을 하루 종일 하면서 임실 순창 남원을 170일이 넘는 시간을 돌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농성이고 서명운동이었지만 임실 시장에 집회 신고를 내고 이번에 임실 시장 입구에서 아예 단식장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임실 시장에 가게 됐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확장성도 있는 거예요? 다른 분들의 동조.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런 점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정치적인 공세나 여당과 싸우는 건 누구나 같은, 우리 지금 반민주, 반헌법 뭐 이런 세력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 대들지도 말고 아무 행동도 하지 말라 하면 반국가세력이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제 야권이 다 동의를 하고 있는데, 대표님께 지금 단식을 중단을 요청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 이런 부분은 조금씩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표님을 앞세시는 분들이 먼저 좀 중단을 하시면 저희들이 더 열심히 싸우겠다 이런 그 의사를 전달하는 그런 것. 그래서 아마 그런 점이 좀 확산될 걸로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한테 문의도 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런 제안을 누가 오셨어요? 예, 뭐 같이 상의를 했어요. 원래 왜 그런 네, 원래 이제 대선 선대위에서 같이 활동했던 멤버들입니다. 지난번 3월 9일 전에 서울 중앙선대위에서 같이 활동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선 때부터 같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단식에 대한 그 명분이나 순수성에 대해 인정하지만 또 이번 시각도 있어요. 저는 세 분 다 내년 총선 염두에 두신 분이 있잖아요. 포기와 그런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시각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생각을 어떠서 저도 개인적으로 뭐냐면 두 분은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그 부분에서 유지도라든지 지금들한테 그냥 한 수단으로 선택은 안 된다는 시각도 그런 시각은 제가 뭐 속마음을 잘 몰라요. 저도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기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또 그걸 그렇지 않다고 강요하는 생각도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제 기자님께서 받아들이시면 그건 또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 기자님 말씀에 일정 부분 동의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물론 정치 신인이지만 저는 지금까지 해왔던 싸움을 조금 더 강력하게 하는 의미 있습니다. 저는 170일이라는 시간을 이미 임시 순창 남원의 거리에서 170일이라는 시간을 이미 보내고 있는 사람, 단순하게 이번 이벤트를 위해서 제가 나선 사람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국은 더 엄중해졌고, 이재명 대표님은 단식 투쟁에 들어갔고, 제가 모시는 13년 동안 모셨던 대표님은 현재 지금 그 상황에 있고, 저희가 가만히 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지금까지 해왔던 싸움에서 더 강력한 저희들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으로 이 단식을 선택했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조금 설명을 하자면, 사실 인간이 가장 소중한 게 생명 아닙니까? 저희들도 저 개인적으로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이 싸움에 나서는 거거든요. 근데 총선하고 연결돼서 저는 아직 총선을 제가 나가겠다고 해본 적은 아직 없습니다. 그렇게 뭐 인식하는 것은 이제 각자의 자유인데,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우리가 정권을 만들기 위해서 애썼던 한 그 일원으로서 그것을 만들지 못한 그 책임과 그 미안함이 있는 거고, 그것을 제가 이 역사에서 어떻게 내어놓고 이렇게 평가를 받아야 되는가, 그것이 지금 이제 본의 아니게 지금 이
윤석열 정권의 탄핵을 주장하는 단식 농성으로 드러나게 된 점은 그래도 좀 진심을 좀 헤아려 주시면 됩니다. 판기 차원에서 여쭤봐야 저희는 여쭤봐야 합니다. 우리 예예. 감사합니다. 저희 우리 국민들은 사실은 되게 엄청 위대했습니다. 우리 잘 아시다시피 일제 36년을 정말 가열차게 싸워서 독립을 이루어냈고 또 군사 독재에도 맞서서 결국 승리했고 또 잘못된 정권을 탄핵시키기도 했고 그런데 저희 민주당이 사실은 그 정선을 오로지 계승하지 못했고 또 국민의 기대에 못했다.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이런 저희들이 반성하는 점이고 아마 대표님도 그걸 뼈저리게 느끼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대표님이 이제 그 당 대표를 맡고 나서 뭐가 변화되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아마 여러분 상상하시면 3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받고 또 야당 일부에서 또 이렇게 여러 프레임으로 공격을 하고 그래서 그러면 사실은 제대로 역할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 정부에서 간혹 탄압하면서 이 정치 혐오를 부추겨서 국민들로부터 정치를 멀리 하려고 했는데 대표님은 거기서 그래도 우리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을 줘야 된다 이래서 늘 정책을 제시하고 이랬거든요. 그런 걸 못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점을 현장에서 하나하나 한 명 한 명 만나면서 좀 설득하고 설명하고 이런 점을 더 강하게 해나갔다는 각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걱정이네요. 어차피 시작을 하니까 끝도 있을 텐데요. 한쪽으로 어떻게 만들어갈지 예. 뭐 사실은 두 분은 모르겠는데 저도 좀 두렵긴 합니다. 왜냐면 저도 유튜브를 보면은 우리 열심히 시작할 때는 하는 게 하지만 맞습니다. 마지막에 정말 역풍이 올 수도 있어요.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